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죠? 정말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아마 소회가 많을 겁니다. 1년을 마친다는 것은요, 이게 1년이 아닙니다. 한 과정을 마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닌 게 사실 이 침등 공부거든요.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끝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분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냐면 그 시대도 그랬고 결국은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이거를 자기 건강관리법을 뭐라고 좀 멋있게 말을 만들어 볼까 했더니 셀프 아큐펑처 목스 부천 헬스케어 이래 버리니까 이게 자기 주도적 건강 침등 건강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팬데믹이 만약에 또 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어찌 보면 여러분은 행운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다시 또 거리두기가 돼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그때는 또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상당히 럭키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고요. 졸업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당부 말씀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게 어찌 보면 고당 선생님이 배우사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근데 사실은 뭘 아는 게 있어야 남을 주든 말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은 당신의 정말 큰 철학은 뭐냐? 이 시대의 침뜸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이 교육원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면에서 제가 첫 번째 당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남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힐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치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이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좀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힐러가 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어느 정도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틀다가 우연히 TVN의 삼시세끼라고 하는 예능 드라마를요 잠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재방송인데. 그런데 원래 잘 안 보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거기 나오길래 저 사람 오랜만에 보네? 노래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이제 눈이 가면서 봤어요. 근데 정말 저는 좋은 대담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차승원이라는 배우하고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고 이제 업저버로 임영웅이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뭐 해먹고 막 이런 자리에서 유해진 씨가 임영웅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래를 잘해? 타고난 거야? 그랬을 때 저는 임영웅이 뭐라고 말을 하나 하고 정말 귀를 쫑긋하게 들었어요. 그때 임영웅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습이요. 죽어라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연습인데 기본기를 닦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습니다. 기본기가 닦고 나서부터는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는 외국 사람의 노래까지도 그대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노래가 나오더라. 그것이 사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정말 유명한 싱어송 힐러라고 볼 수 있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총각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침뜸도 하나의 힐러가 된다 그러면은
소위 침뜸의 힐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는 거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기본기가 딱 끼지 않은 상태의 연습은 사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기본이 없는데 연습을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누각이 되는 거고, 20년, 30년 침을 놔도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본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을 어디서 배울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 과정에 사실은 뭐예요? 기본기를 다 드린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몫으로 내가 충실했냐, 얼마만큼의 교육과정에 내가 몇 프로를 소화해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저희들은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메꿔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 정의원 시험인데, 사실 정의원 시험을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부담이 가는 거고. 하지만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뜸사랑에서 나오는 시험은 사실은 뭐를 묻는 거냐면 가장 기초를 묻는 거예요. 기본을 묻는 게 아니라 기초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기초도 아직 안 됐구나 하고 스스로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당부 말씀은 힐러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본이 부족하면 기본을 충실히 하고, 그런 다음에 연습을 무던히 하라. 그랬더니 연습하려고 그러면 봉사실에 가야 되는데, 봉사실은 뭐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이 침뜸 교육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은,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광종 때 과거제도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제도가 생겼어요. 시험이 공식적으로 생긴 게.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시대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시험 공부를 했나고 봤더니 재밌어요. 자침을 해야 되는데 침 맞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의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때 책들을 많이 이렇게 발간해 내거든요. 그 발간해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재밌어요. 원래 이거 양인들이 침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똥이한테 침을 놨는데 어떻고, 뭐 소똥이한테 침을 놨으면 어떻고, 이름이 없으니까 하녀 누구한테 침을 놨는데 어떻고,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발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습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연습은요, 배추에다가 찔렀어요. 침을 무에다 찔렀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합당점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공자가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치저신의 원치저물이라. 가까운 진리는 자기 몸에서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침뜸이라고 하는 건 사실 4차원의 세계에서 다루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침의 기전을 알으려고 노력해도 이거 못 찾아내요. 저 역시도 이게 수많은 논문을 쓰면서도요, 이 기전을 못 밝히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경락이라는 게. 그런데 이 부분이 밝혀지려면 4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침이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힐러가 되려면 기본기를 닦아야 된다는 말을 첫 번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교재가 있잖아요. 다음 주 시험도 보고, 아직 시험에 대한 응시를 안 하신 분들도 생각이 없어 그런 거지,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또 보려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1년을 여기다 쏟았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 하는 걸 떠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졸업식으로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준다든가 누구를 빌려준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뜸사랑 교재는 소장본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책을 누굴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게 1년 지났을 때 봤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걸 어렵게 읽었지, 세월이 가면서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롭게 보여져요. 어떤 치료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뜸사랑 교재는 소장본입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두 번째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당부 말씀 세 번째는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족의 신뢰를 얻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부부가 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혼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좀 연습 좀 하겠다고 가족들 부르면은 네가 언제부터 침을 배웠다고 나한테 놀라 그러냐. 같은 동기생들끼리는 그래도 몸을 맡기지만 가족들은 웬만하면 몸을 잘 안 맡기셨을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가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네가 평소에 잘했나 이거야. 믿을 수 있게. 자, 침은요 신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요 침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주의 기운하고 접목이 돼서 이입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고 또 한 자리에 놨는데 그게 목표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의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 효과는 철저히 술자의 기운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놓은 거하고 B가 놓은 게 효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놨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뜸을 떴다고 똑같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루만 배우면 다 누구나 뜰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1년 배운 사람이 뜨는 뜸하고요. 하루 배운 사람의 뜸하고요. 효과가 달라요. 달라요. 느껴보시기 바라요.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느껴보세요. 가족의 신뢰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침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계실 때 드디어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침뜸을 할 것인가는 각자의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뜸사랑의 대표자입니다. 졸업하면은 이제 다 뜸사랑 출신이고 구당문화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룹으로 뭐 몇 기 이렇게 그룹으로 모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특히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굴입니다. 잘 모르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인 이 침뜸을 배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은 이걸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그리고 침의 뜸에 그 확신과 신뢰가 들어갔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성이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우리 구당문화가 된 데 대해서 함께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